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진모 선생입니다. 전부 다 어머님들만 오셨네요. 아버님 한 분 계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 자, 오늘 제가 해드릴 것은 이제 이번 6월 모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수능과 그 다음에 입시 전략까지 한 번에 쫙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빠르게 말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래퍼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해 주시고요.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여기 안에 책자에다 다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그 책자를 보시면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번에 봤던 것처럼 5월달 모평과 그다음에 5월달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6월달 평가원 성적을 비교해놨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5월달 교육청, 사실상 4월달 교육청 시험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번에 좀 미뤄져서 5월달 교육청 봤는데 역대 제가 25년 동안 학생들 입시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커트라인이 바닥인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최악이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유는 있어요. 예전 같으면 4월달 교육청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다 끝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교육청 시험 봤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다른 거 뭐 2, 3등급 애들 떨어지는 거야 뭐 그러다 치는데 1등급 받는 애들은 보통 아시겠지만 최상위 4%예요. 그럼 100명 중에 4명이고 25명 중에 1명입니다.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겠죠.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그 기준을 봤어도 저게 71점이라는 거는 그 전멸입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수능에 대해서 전혀 아는 정보도 없고 바뀐 수능에 대한 어떤 준비 자세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6월달 평가원을 봤는데 점수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저게 그래도 7점대예요. 되게 충격적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기서 올해 아시겠지만 재수생들도 많이 이제 포함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재수생들은 별로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네. 올해 재수생들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반수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올해 서울대, 연대, 고대 현재 반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는 거 이미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또한 제 조교들이 전부 서울대, 연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보통 한 과에 보통 3분의 1이 전부 다 반수입니다. 현재 제 조교들한테 물어보면 그 연세대학교가도 한 학교 한 과당 보통 절반 이상이 반수예요. 어차피 밑째 본전이잖아요. 붙으면은 옮기면 되고 떨어지면 그냥 다니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는 학교보다 윗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가 머리를 굴려서 6월 4일 날 기말고사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딴 데로 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서 기말고사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은 평가원인데 시험은 기말고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위 재수생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현재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렵니? 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문제의 배치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킬러 문제가 상당히 매우 쉽게 나왔고 12번, 22번의 문제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위치가. 그 얘기는 이제 22번 문제들이 보통 오답률이 96, 97인데 그걸 객관식인 15번 넘겨주면 아무리 높아봤자 7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찍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15번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22번에 바꿔서 좀 점수를 높여보겠다라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대신에 킬러 난이도가 떨어진 대신에 준킬러 난이도가 많아졌어요.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하고 다른 성향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자이스토리, 마더텅, 마풀처럼 기출문제를 통으로 외워버리는 스타일은 이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거의 사설모의고사 형태의 좀 더 복잡한 연산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 입시의 특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70점대가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의 점수는 힘들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좀 많이 접할 필요가 있음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토의를 해보고 하지만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최대 기본적으로 올해 수험생 재학생 수가 예년보다 5만 명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재학생 수가 5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시를 넣었을 때 합격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도 고려대학교 서울 안암 캠퍼스에서 그 인문계열에서 수시 합격률이 정확하게 14%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100명을 모집할 거야 하면은 보통 수신 300수 뽑아서 300명 뽑습니다. 근데 300명을 놓고서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그 중에서 딱 14명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서 14%밖에 안 되니까 전멸이죠. 그렇지만 고려대학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미 나는 원서비 다 받았고, 그렇죠? 돈 벌고 다 벌었으니까 이제 학생을 좋은 학생 뽑자. 어차피 수시 탈락 전부 정시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학교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수시가 60이고 정시가 40이라고 하지만 실질 발학률이 5대 5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어차피 수시에서 최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족한 애들 정시로 채우면 돼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위권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은 첫 번째, 이미 작년에 수시로 대학을 갔던 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좋은 내신 스펙을 가지고 올해 또 원서를 또 넣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뭣도 모르고 선생님들이 겁주니까 하향 지원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 갈 클래스 애들이 연대 가버린 거죠. 근데 가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네 하면은 올해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지 뭐. 하지만 요번엔 제대로 한번 서울대 넣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작년도 내신 스펙을 올해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정쩡한 내신 스펙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단 내신 스펙 넣어놓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전부 다 수능 최저를 봅니다. 학점까지도. 자,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이제 반수를 시작하는데 얘는 보통 6월 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 대성, 아니면 종로, 아니면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6월 말부터 반수생들을 모집하는데 지금 대치동은 4월 말부터 모집합니다. 이미 마감 났고요. 다시 말하면 낮에는 대학교 다니고 밤에는 가서 반수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일단 수능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 무슨 과목부터 먼저 할까요? 국영수, 탐구. 어떤 걸까요? 그렇죠. 어떤 분이 탐구하시는데 그러시면 망하는 거예요. 탐구는 쉽게 말하면 하는 족족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문제는 일단 국어, 수학이 나와야 돼요. 국어, 수학은 내가 알았다 해도 그거 실력 바꾸는데 2달 이상 걸립니다. 체화하는데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애들이 일단 국어, 수학의 점수가 나오면 희망이 있는 거고 아예 국어, 수학 안 되면 뭐 내년에 보지 뭐. 아니면 올해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제 서울대 연고대급의 반수생들이 전부 다 올해는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을 싹 쓸어버릴 거예요. 자, 문제는 뭐다? 얘네들이 일단 시험에 응시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특히나 올해도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이 벌써 1,506명이 증원됐고요. 전체 정원수는 4,567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반수생들이 전부 다 의대 갈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의대가 아닌 다른 과일지라도 걔네들은 일단 국어하고 수학을 무조건 다 맞든지 한두 개 안에 틀려야만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시험에 응시를 해. 그러면 일단 1등급은 싹 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등급 컷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성적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오네? 그러면 응시 안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가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수시에서 그 등급 컷이 전부 다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 2등급만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했는데 2등급 맞겠지? 예, 지금 기준의 2등급이면 올해 9월 수능 때 지켜보십시오. 4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 서울대, 연고대 최상위들이 안 봤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6월 말이면 모든 학교 다 방학입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겠죠? 걔네들은 일단 시험 보고 성적 좋으면 응시합니다. 수시도 넣고 정시도 넣고. 하지만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아도 걔네들이 1등급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응시 안 해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 다니는데 요번 점수 갖고 연대밖에 못 가. 그럼 연대 가시겠어요? 서울대 다니시겠어요? 당연한 게임이죠. 쪽팔려서 연대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능 포기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정시는 응시 안 하지만 일단 수능 등급 컷은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능 등급 컷에서 최소 2등급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아이가 거의 공부하게 되면 올해는 단언컨대 국어하고 수학이 박 터질 거예요. 국어, 수학이 점수 안 나오시면 올해 대학 못 간다 보시면 되고요. 학교 내신 성적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만약에 학종을 넣겠다? 그 학종에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수능 최저 안 맞추는 대학 넣을 거야? 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떤 학교 나오든 전국적인 고등학교 중에서 과연 이 목동 학교를 다 알까요? 관심 없어요. 다 블라인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는 거의 그냥 로또 수준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학교는 3배수에서 6배수까지 뽑아요. 수시를. 학종에서. 그럼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접이겠죠? 근데 면접에서 그 당신의 아이가 얼마나 뛰어날까? 그걸로 그 교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잘 되면 붙겠지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종에서 떨어지시면 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이제 학부모님도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는 학종으로 대학 갈 거니까 내신만 잘 나오면 돼요. 진짜 답답해져요. 완전히 로또입니다. 그러니까 딱 31.9%의 모든 걸 올인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 최저도 안 맞추겠다. 그리고 수능도 안 보겠다. 그럼 뭐죠?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그렇게 몰아버리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데이터 다 까고 어머니들 오히려 저는 들이받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나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학종도 해야 되고 학교 교과 과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논술도 해야 되고 정시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해야 확률이 100%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느 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만약에 수능 최저를 안 맞추겠다. 그런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안 맞추는 중에서 내신 잘 나오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지방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방대 바라는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목동 지역의 어머님들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죠. 절대 우리 애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 100% 잘못됩니다. 거의 로또를 사세요. 그게 더 빠를 겁니다. 정확한 평가는 그래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최근 트렌드이지만 의대 지원했을 때 커트라인은 최근에 2, 3점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신 거꾸로 말하면 희망적인 것은 서울대, 연구대, 고대를 다 포함해서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의대를 제외한 자연대, 공대가 커트라인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만약에 의대생들을 더 많이 뽑겠다? 이건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커트라인이 의외로 낮아집니다. 올해 같았으면 내가 단언컨대 작년에 연대, 공대 갈 수 있으면 올해는 그 성적 가지면 서울대, 공대 갑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애들이 다 의대로 빨려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는 작년 기준보다 한두 단계씩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 반수생들 봤지만 올해 6월달 평가원 나왔죠. 현재 올해 고3 학생들이 38만 5천여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8만 8천 명이에요. 자, 그 8만 8천 명 역사상 최고입니다. 기록 통계 자체 나왔을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반수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수시를 넣었다는 거예요. 수시를 넣었을 때 결국에는 모르고 넣었을 때와 이제 가보고 나니까 느끼는 게 있겠죠. 이거 내가 학교 갈 수 있는 학교 아니야.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나 이거 끌려간 거야.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분명히 내가 학교 트렌드를 아는데 기본적으로 9월 모평이 끝나면 수시 원서 쓰죠. 성적 애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도 기가 죽어 있고 학생들도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2단계 낮춥니다. 무조건. 그렇게 대학을 입시를 진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학생은 전부 다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죠. 근데 수능날 성적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6월 말까지 기말고사 보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가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에 드디어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화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깨닫긴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깨달은 상태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 안 나오겠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9월달, 10월달 공부하고 11월 중순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에 체화하면 점수가 3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판단할 때 11월 수능 성적이 어떻게까지 나올까를 생각해서 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9월달 기준을 훌 깎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몰려있는 거예요. 저 재수생들이. 저 재수생들 중에 최상위권, 특히 서울권에 있는 애들 중에 재수하는 애들 전부 다 100% 그렇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하나는 저한테 왔었는데 그때 당시 9월달 점수가 72점이었어요. 그래서 왔었는데 이 친구는 그 성적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자기는 이화여대를 넣은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가 수학을 수능 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너무 아끼는 학생인데 수능 끝나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목소리 안 좋네? 끊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시험 잘 봤니? 못 봤나? 아니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야, 그러면 목소리 밝아야지. 근데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수능 점수만 보면 정시로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전과목에서 5개인가? 6개 틀렸대요.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미 이화여대에다 수시를 넣었어요. 제발 저를 끌고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거를 놓칠 바보들은 아니란다. 그런데 결국 끌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 올해 반수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자료 달라 해서 자료 다 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장 한탄스럽게 뭐냐면 9월 달에 성적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수능 때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걸 왜
그 선생님들은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미 그리고 원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시를 물릴 수도 없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반수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억울한데 한 번 더 해야죠. 그런 애들이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어 수학이 등급컷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보다 최소 8점 올라갑니다. 9월달 한번 지켜보세요. 9월달에는 이제 끝났죠. 방학이 들어갈 것이고 서울대 연고대급 애들 다 기어 나옵니다. 최소 무조건 수학하고 국어는 들이받을 거고 이렇게 킬러 없으면 등급은 전부 다 100점 찍어야 됩니다. 서울대 같으면 서울대 의대 가면 전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풍파해서 일단 2개 이하가 틀려야만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목적으로 덤벼드는 애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잔뜩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수학하고 국어의 등급컷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 지금의 성적에 대해서 위로하지 마세요. 냉정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2단계 더 떨어질 거다. 점수는 그대로라면 2등급 이상은 떨어질 거고 수능 체제는 안 될 거고 그 상태로 대학 갔다가는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정확하게 팩트예요. 뭐 희망을 주고 고문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죠. 그리고 대신에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학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팩트니까 그것 정확하게 아시고 어떤 입시를 지도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의 문제인데 요즘에 체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애가 많이 아플 거고 감기, 장염,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목동은 제가 진짜 대박이에요. 대치동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고2 때도 이미 애들은 빡빡하게 죽어라 공부한 애들인데 사실은 고3이 되면은 내신 수행뿐만 아니고 수능 논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수능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신이 그대로 스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다가 다시 내신 해볼까 하면 내신이 이미 바닥. 내신을 끌어올리면 수능이 바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2개의 조화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부는 2배 학습량이 아니고 4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아프면은 정상적인 고3이 아닙니다. 엄마 너 나 행복해. 고3 아닙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아파. 나 울고 싶어. 그렇죠. 특히 엄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엄마들은 특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하잖아요. 아빠들하고 달라요. 아빠들은 방치합니다. 어쩌라고? 그냥 해. 고3이 원래 그렇지.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감정적인 동조가 때문에 문제예요. 엄마 나 힘들어. 그럼 엄마들은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럼 그만할까? 멈출까? 그래. 그러면 요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애 망가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걸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첫 걸음마 걸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근데 2걸음 걷다가 넘어지죠.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그럼 아프니까 걷지 말라 그럴 거예요? 아니야, 걷지 마. 이거 왜 걸어? 걷지 마. 이러실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서 자전거를 타게 만들어야 되지. 그거를 타지 말라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 고3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고 그 아이가 스스로 겪어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니 거기 끼어들지 마세요. 그 아이가 견뎌내는 사회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냥 응원하세요. 화이팅. 맛있는 거 해줄게. 먹고 힘내라. 보약 챙겨줄까? 영양제 챙겨줄까? 그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예요. 애가 그만하고 싶다? 아니요. 그냥 가라 하세요. 그냥 가서 버텨봐.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거기 절대 1%도 관여하지 마세요. 만약에 애가 시험을 못 봐서 대학을 망가뜨리면 그 원망 전부 다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나 그때 왜 안 말렸어? 나 그때 힘들었을 때 그냥 다니라고 하지 왜 나 막았어? 그 분명히 엄마가 감당할 몫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결국 감정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걸 편하게 꼭 기억하셔요. 고3은 힘든 길이에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편한 길 가는 거 아닙니다. 고2 애들, 고3 애들 전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상태에서 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머님들은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에요. 그 밖에는 나머지 관여하지 마세요. 차라리 관여하고 싶으면 아빠한테 넘기세요. 아빠는 냉정합니다. 맞을래? 공부할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선택해주겠다, 올바른 길 택해주겠다가 아니고 옳은 길, 힘들어도 바른 길을 좀 만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입시 컨설턴트인데, 여러분들 보면 무슨 종교 행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입시 컨설턴트들은 하는 말을 정확하게 팩트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대학에 갈 수도 있다예요. 그죠? 갈 수도 있다는데, 나한테 들어올 때 어머님들이 말은 간대요. 요거 하면 간대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새해 우리가 처음에 점장이들한테 가서 전 보죠.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 수도 있다 하면 거기서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만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시 컨텐츠는 하나의 의견을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낫겠구나. 저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우린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다 해서 모든 걸 잘라내시고 딱 하나 우리는 학종으로 간다.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 상무령에서 알고 이건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학종이라는 건 33.2%고요. 그중에 절반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데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반영하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최상위 대학은 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요. 그 밖에 지방대라든지 듣보잡은 좀 그렇죠. 이름 없는 학교들은 어차피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와라. 원서 등록금만 갖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안 보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대학이 결코 낮은 대학을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수능 체제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종이라는 건 정확하게 33.2%라면 수능은 정확하게 39%입니다. 자, 뭐에 더 거시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해야죠. 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학종도 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하고 이걸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고3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재생들한테 거꾸로 물어봅니다. 너는 만약에 고3을 간다면 행복할까?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난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저게 더 많은데 저걸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전 당연히 저거 다 할 거예요. 라는 게 실제 재생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고3이라면 여러분들의 아이가 고3이라면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수행평가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어머니 응원을 하셔야 되고 애가 힘들다 그러면 수건 한 장 던져주고 방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성장 과정이니까 어머님은 옆에서 응원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함부로 그 아이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25년 동안 아이들 입시를 가르쳐봤잖아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부모님이 보는 아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된다라는 애는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보시면 우리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한심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끔씩 얘 안 돼요. 한심해요 하는데 제가 볼 땐 서울대감이에요. 지금 은평에 있는 조교가 서울대 다니거든요. 저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키웠는데 걔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까지 전부 다 걔가 서울대 갈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나만 갔어요. 넌 서울대감이야. 너 공부해. 서울대 갈 거야. 그 서울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건 현재 가치고요. 저는 몇 달 뒤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그걸 알기는 게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설명드리고 여기는 입시 수능 성적을 나왔다는데 100점짜리 애들 제 학생들 중에 엄청 많습니다. 작년 수능 불수능이라 하는데 전 땡큐 합니다. 그리고 다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6월 달에 92점 나왔다가 9월 달에 72점 나와서 만개했다가 수능 때 100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물교육학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서울대 다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죠. 전부 다 72점대에서 100점 나온 아이들만 다 모아놨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예요. 제가 그런 재주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킬러 중 킬러 같은 거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한 2달 안에 기본적으로 100점 다 맞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수기를 짧게 써달랬는데 전부 이렇게 써놔서 화면에 잘 안 뜹니다. 대신에 거기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이 친구는 아까 했지만 이 친구는 원래 수시를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수시를 넣었다가 연세대학교 수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정시로 해가지고 다시 붙었어요. 내가 그거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수시 떨어진 다음에 바로 정시 성적 넣어가지고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시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인데 앞으로 6월 달은 당연히 올해 이번 달 말에 내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대신에 제가 말하는 건 내신과 수능의 비율은 9대 1로 가십시오. 내신은 9, 수능은 1. 만약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내신만 몰빵하시는 부모님들 생각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내신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5월 달에 공부했던 수능은 리셋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2점밖에 안 나올까? 중간에 공부를 놔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든탑 쌓아놓고서 한 번에 놔버리면 한 달 아니면 싹 다 리셋됩니다. 겨울방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월 말 끝나고 7월 달 시작할까 할 때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모의고사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라도 괜찮아요. 수학 같은 거 모의고사 1회분만,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이런 성향이었지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7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이 상태는 50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번 달에 무조건 기말고사만 몰빵할 거야 하면은 그 아이 상태는 전부 다 0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0에서 100 가는 과정과 50에서 100 가는 과정은 다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탐구 같은 거 학원 다니는 거 있으면 멈추지 마시고 계속 다니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학원 가는 것만으로도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평일에 나머지 시간 전부 다 내신 때려버리십시오. 그래서 내신의 비율과 수능의 비율은 9대1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는 7월 달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적인 소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월 달에 무조건 내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어떤 수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전문가적인 발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하나 안내해 드리는데, 여기 목동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이는 개념은 정말 잘 돼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전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손댈 수가 없다.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목동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7점짜리가 100점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다만 문제를 기본적으로 많이 풀 뿐 푸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킬러 중킬러 가면 전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점대에서 멈췄다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어차피 수능 때까지 4, 70에서 멈춰버립니다. 왜냐면 2, 3, 4점짜리와 중킬러, 킬러는 문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고 학생이 혼자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머님들처럼 뭐 문제 하나 놓고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수능 때 망하는 겁니다. 아니, 풀 줄을 모르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만약에 어머니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 2019년도 수능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해설지가 보이시면 알겠지만 여기 3페이지입니다. 자, 이걸 언제 해석하고 이걸 언제 다 외워서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해설지를 외워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지를 자기가 왜 이렇게 써나가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문제가 최소 2-3문제 나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야, 이렇게 쉬운 수능인데 왜 못해? 한번 어머님도 해보세요. 한 문제 갖고서 이런 3페이지짜리 해설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실은 이 3페이지는 아니고 사실은 요만큼만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해설지들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글로 써야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고, 사실은 그래프 그려주면 간단한 걸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글로 보기보다는 실제 화면이나 실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최상급권이고 나는 아이가 킬러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킬러 문제 푸는 법을 싹 다 알려줄 거고, 올해 수능 때까지 그 킬러나 중킬러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상위기 문제를 다 제공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절대 수학에서 단 한 개도 킬러 중킬러에서 틀리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푸는, 문제를 읽는 법, 그 식을 쓰는 법, 그리고 어떻게 답을 유도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알아서, 아까 했지만 서울대 연대 애들이 70에서 어떻게 100 나왔는지를 2달 안에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왜 성적 안 나오냐 저한테 갈구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깨닫는 걸 한 달, 그 다음부터 체화하는데 빠르면 2번째 달, 그리고 늦으면 석 달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늦어도 시작을 하셔야 그 아이가 편안하게 10월 달까지 수능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일요일날 우리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도 반드시 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내신 준비해야 돼. 그러면 저한테 보내셔서 모의고사만 통해서라도 그 감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문제를 보면서 학생의 풀이를 보면서 이 학생의 문제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다 분석을 할 겁니다. 필요하시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면 그대로 자료로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케어하면 앞으로 시간 관리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모의고사도 관련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는 풀이가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시간 제한 없이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푸는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는 100분 안에 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훈련을 다 시켜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수능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일단 이번 달에는 모의고사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때부터는 이제 킬러 중킬러 통해서 체계적으로 나머지 28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비스인데 여기 개념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3등급 이하야,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강의 올려놨으니까 교재만 구매해 가셔서 강의는 무료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떼도요 최소 88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유형 정리, 아까 했던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2, 3, 4점짜리 기초 문제부터 해서 준킬러, 킬러까지 다 알려주니까 저 강의 하나만 해도 되게 편할 거고, 수원이 14강좌, 그 다음에 확통도 14강좌, 그 다음에 수트는 18강, 그리고 미적분은 총 23강이기 때문에 정확히 2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얘기하셔서 어떻게 강의 보는지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생각 많이 하라고 하지 마세요. 볼 줄은 모르는데 뭘 저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보는 방법까지 설명을 다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간표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는데 6월 달부터 다다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만이라도 와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는 선택 미적에 관련된 킬러고 여기는 선택 확통에 관한 킬러인데 아이들의 커리큘럼상 진도 다른 학원하고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바꿔서 자기가 와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제가 인강을 통해서 다 제공해 줄 거니까 그걸로 통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부족함을 좀 채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절대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단언컨대 킬러, 준킬러부터의 점수 반드시 맨 위에 올려놓을 거고, 저는 1등급 싫어해요. 저 무조건 100점 찍어야 됩니다. 저는 100점이 아닌 98점짜리 다 수포자로 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또는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결과는 꼭 찍어드립니다. 그것이 절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 아니면 저는 학교를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학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의 관리에 관련된 거기 그 카톡 관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제가 관리를 해줄 거고 그 대한 피드백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 제 강진모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와요. 대문짝만 제 사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무교재로 문제를 넣어드렸죠? 맞습니까? 그 킬러 문제들이에요. 그게 1주차에 있는 킬러 문제들이니까 아이 보고 문제 풀라고 하시고 그 뒤에 있는 해설지 맞춰보시고 여기 채널에 가시면 킬러 앤 준킬러 1주차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설 강의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면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드릴 겁니다. 저 핸드폰 번호 여기 책자 앞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갈 때 뛰어나오지 마세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모르는 번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상담 다 정성껏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귀한 아이가 올해 수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결과로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